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표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표준이요. 데이터 표준이라는 거는 데이터 모델이 됐든 아니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이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요 번호도 그렇고요. 아니면 생년월일이다. 아니면 우리 우편번호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표준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우편번호 보게 되면 우편번호가 총 5자리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앞에 있는 이 두 자리가 시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요 세 번째 자리가 이제 자치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두 자리가 시군구 그 자치 내에서 일련 번호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맨 뒤에 두 자리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편번호를 쓸 때 이렇게 이제 5자리로 전 국민이 다 같이 이렇게 쓰기로 전부 다 이제 약속을 해 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편 번호가 전부 다 이제 표준화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 구성하더라도 회원 번호가 됐든 아니면 사원 번호가 됐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특정 의미를 갖게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지 전부 다 이제 표준화를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표준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표준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표준 도메인도 있고, 그리고 표준 코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표준 용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표준 단어라는 거는 업무상에서 이제 사용되고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소 단위의 단어를 의미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회원이다 그러면 회원이라는 거는 뭐 회원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회원의 아이디다 아니면 회원 분류 코드다 회원의 등급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생성이 될 때 회원이라는 거는 영문 약어명으로 이런 걸 이제 쓰자. 그리고 구분은 이제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코드라는 그런 단어는 이렇게 이제 쓰자. 그리고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로 쓰자.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이제 정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표준 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준 도메인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을 때 그 필드를 이제 문자형으로 해서 10자리로 이제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나이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라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제 취급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취급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문자보다는 숫자가 좀 더 좋아요. 왜? 우리 나이는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이제 한 살 한 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숫자 형태로 이제 입력받는 게 좋겠죠. 해서 나이는 뭐 숫자로 이제 입력받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다, 뭐 주소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자형으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주문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날짜형, 시간형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럼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문자형이다, 숫자형이다, 날짜형이다, 시간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도메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표준 코드요. 표준 코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회원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회원이 정회원일 수도 있고 준회원일 수도 있고 비회원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회원 구분을 이제 숫자로 하는 거예요. 01이다, 02다, 03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정의해 놓은 거고 만약에 학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과 코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코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이제 기준에 맞게 특정 코드 값을 이제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코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표준 단어다, 표준 코드다, 표준 도메인이다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용어를 이제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회원이다, 구분이다, 코드다 이런 말이 들어갔죠. 그때 이제 회원이라는 거는 MEMB 멤버의 약자 써서 MEMB 그렇게 이제 쓰기로 했고 그리고 구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타입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YP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이제 코드 약자 써서 CO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해서 회원 구분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아이디다 그러면 회원이 이제 MEMB 그렇게 했죠. 해서 회원 아이디를 이제 나타낼 때는 MEMB 언더바 아이디 이런 형태로 이제 쓰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해놓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한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데이터 이제 요소 이제 명칭이 됐든 아니면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정의가 됐든 형식이 됐든 규칙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수립을 해놓고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표준의 이제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표준 단어라는 게 있는데 이 표준 단어라는 거는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최소 단위의 이제 단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표준 도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특정 이제 필드가 있을 때 그 필드가 이제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날짜형인지 시간형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컬럼에 그 필드의 이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핑한 그런 개념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도메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표준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정형하기 위해서 특정 기준에 맞게 이미 정의된 그런 코드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 코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우리 표준 코드요. 그 다음에 표준 용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어가 됐든 도메인이 됐든 표준 코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정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요런 게 우리 데이터 표준이요.